자, 그럼 본격적으로 2월 20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하락했어요. 다우지수가 0.54%, 나스닥 종합은 0.31%, S&P 500은 0.2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0% 하락했습니다. 분봉상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개장 직후 방향을 못 잡고 있던 미국 증시가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많이 부각되면서 하락 마감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해선 첫 번째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회담을 했다까지는 저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를 했고, 특히 협의가 안 되는 주요 골자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란이 우라늄 농축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되게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엇박자를 타고 있는 건데, 그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란과 합의 여부를 지금부터 10일 이내로, 그러니까 3월 초겠죠. 3월 초까지 알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언급을 하는 동시에 중동에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다 보니까 분쟁 우려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도 2%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다시금 부각되는 그림이다. 어제 언론 보도만 본다고 하더라도 주말간 전면전 가능성 혹은 수일 내로 분쟁이 나올 가능성이 90% 등등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많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증시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하면은 블루아울 이슈라고 하는데요. 사모신용이에요. 여기서 사모신용 시장이라는 거는 은행이 아니라 금융사가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관련주 중에 하나인 이 블루아울 캐피털이 펀드 하나에 대해서 영구 환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금융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당장 우리가 큰 악재로서 접근하기보다는 시장의 반응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관련된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작년 가을에 오라클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면서 비슷한 우려가 좀 많이 노출이 되었었잖아요. 그렇기에 이번에는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내용만 본다고 하면은 기존 내용들과 큰 차이가 있는 이슈까지는 아니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런 변수에 대해서 기술주 중심에 가장 많이 올랐던 기술주 중심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왔고요. 당연히 AI 만능론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기술주들이 하락할 때마다 이 AI 만능론이든 AI 파괴론이든 계속 언급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다? 다음 주 엔비디아와 세일즈포스의 실적이 같은 날에 발표가 되는데, 그 실적 발표를 가지고 이러한 우려를 다시 한번 돌파할 것인지. 역사적으로 근 한 1년 동안은 AI 버블론이 수면 위로 점점점 올라왔음에도 엔비디아의 실적이 그거를 확 돌파해버리는 그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지, 최근 AI 버블론을 계속 없애려고 한 것도 젠슨 황이다 보니까 그 그림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를 볼 때 이제 일각에서는 FOMC 의사록을 하락의 이유로 꼽기도 하더라고요. FOMC 의사록을 좀 자세히 보다 보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언급이 되었다, 뭐 이런 포인트를 좀 꼽던데, 개인적으로 이건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찾아보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선 좀 웃긴 것 같아요. 제가 원문을 보았을 때는 정확하게 따지면은 인상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럴 경우엔 올려야 될 수도 있다, 혹은 양방향 가능성을 열어둔다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물론 기존보다 매파적인 건 맞겠지만 이게 갑자기 큰 악재로 작용될 만큼의 내용이 담겨있지는 않았다. 아마 이제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았다 보니까 매도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좀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부각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리가 되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한번 흐름을 잘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측하는 게 지금으로선 의미가 없습니다. 뭐 하루가 다르게 수급에 따른 변동성이 꽤나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오늘보다 다음 주 증시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는 저는 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러한 다음 주 증시가 어떻게 뭐에 움직일 것이냐라고 봤을 때에는 세 가지 일정이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트럼프의 국정연설. 지금 미국 내 공화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중간 선거 전에 여론을 뒤집을 만한 무언가가 나올지,
혹은 이란이든 가자평화위원회든 어떤 내용이든 어떤 것들이 좀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와 세일즈포스의 실적 발표, 지금 증시 하락에 대해서 AI에 대한 우려가 조금 없지는 않다 보니까 그거를 한번 돌파를 해줄 것인지 혹은 우려를 키울 것인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다양한 법안들이 상정이 되겠지만 일단 주식쟁이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3차 상법 개정 아니겠죠? 여당에서는 2월 중에 무조건 처리를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좀 강경하게 펼치고 있는 것 같던데 과연 그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뜩이나 저희도 롯데지주 현재 한 18% 수익률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정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우리가 잘 지켜봅시다. 그래서 증시도 증시고 저시의 결에서도 제가 최근 들어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결국 저희는 현금 소진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분명하게 종목 편입을 시작하고 있고 일단 지금은 모두 수익 중이지만 계속해서 종목을 편입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일단 오늘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좀 보고 나서 신규 편입할 예정 종목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일정 계획을 잡아서 소진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다음 주 중에 한번 날을 잡아서 브리핑을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전일 진입했던 중동과 미국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대체거래소에서 한 4%가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저희 공식 평당 기준으로도 한 5% 내지 6% 수익률이 확인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증시가 반도체 위주로 또 수급이 쏠린다고 하면은 방사는 같이 가지는 못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오늘자의 방사능 상승은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를 가지고 나오는 상승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이게 같이 갈 확률은 크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 거는 아니고 중장기 관점으로 좀 차분하게 보자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 거니까 단기적인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정규장에서 예상치 못한 급등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지금 4% 상승 정도는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정도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월 20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포트를 분명하게 다시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산주를 진입한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나 코스피 5천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거고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결국 증시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락을 해도 우리의 포트는 최대한 견고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관점이에요. 그럼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실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지금부터 증시가 하락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방산주 편입은 저는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부터는 이어가지고 뭐 기술주가 되었던 코스닥 대표 종목이 되었던 하나하나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해소되는지 보면서 또 편입을 하면은 또다시 작년처럼 포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하반기 저희 포트에 3대 축이 있었어요. 그때가 한미반도체, ST팜, 네이버 이 세 종목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그때도 관점은 명확했죠. 반도체가 빠질 수 없는 이유, 네이버가 빠질 수 없는 이유, 제약바이오가 빠질 수 없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ST팜을 보는 이유 이런 관점으로 3대 축의 비중이 좀 꽤나 컸었는데 지금부터도 이제 그러한 축들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간 내용들 잘 정리해서 다음 주 또 편입할 종목까지 잘 들고 오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주말들 잘 보내십시오. 안녕!